오늘장 클린업 최일종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이라고들 이제 다들 얘기해서 좀 계절이 바뀌는 느낌 듭니다. 어떤 모멘텀 지금 봐야 될까요? 자, 오늘 뭐 저희 이쪽 섹터의 그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모멘텀으로서는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헬스케어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도 시간대별로 시황 기사를 쓰는데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 종목들이 좀 오른다 이런 내용을 넣었거든요. 예, 이런 시장 흐름을 또 캐치를 해주셨네요, 전문가님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한 게 뭐 이쪽이 성장성이 부각되는 건 지금 저성장 시대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진리다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진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노령화, 고령화 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아예 없을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곧 이러한 그 수치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분위기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볼 때의 뭐 체감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곧 나타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2015년에서 2020년 정도 사이에는 급격하게 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기업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성장을 위한 이제 그 기초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는 이 시점이 성장의 초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 모멘텀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령화, 노령화는 이제 성장의 기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 먹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만은 관련된 기업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성을 가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영업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삼성과 SK그룹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새로운 신수종 사업으로 향후 10년 뒤에 먹거리를 갖다 찾는다라는 개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의 그 성장성 기대감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고령화 시대라든가 노령화 시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는 이제 역시 중국이에요. 어차피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부터 해서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이미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심각성이 미래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5년 내로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자체가 이제 성장성,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영업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이제 그 차트 흐름 뭐 그림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왼쪽 편의 이제 그림 자체가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노령화 지수 추이인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15세 미만 인구 대비로 해서 65세 인구의 노령화의 이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1년도, 12년도, 특히 2000년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2010년도부터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빨간색 라인 자체가 이 노령화 이제 그 인구들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 자체인데 비율 자체가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래의 이러한 바이오라든가 건강을 챙기는 노력 자체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 통계로 지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오른쪽 이쪽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80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봤을 때는 일본과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이 상위 이제 3위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밑에 있는 여기 하늘색 표시로 되어 있죠. 이쪽이었는데 2020년도에 그 초반 정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인구 대비로 해서 우리나라의 8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반, 이러한 성장 기반을 갖다 닦아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미래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네. 일단 뭐 국내외 이제 성장성 이제 기대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건산업 세계 시장 규모를 지금 왼쪽 편에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 보시게 되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점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더디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 쪽에서 의약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가 제네릭,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 이제 그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성장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기기 쪽이에요.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이제 의료기기와 ICT, IoT,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쪽과 접목시키는 부분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미래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료기기 쪽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인데 일단은 뭐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315억 불 정도의 그 시장 규모가 지금 402억 불 정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35%가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모 자체는 이제 조만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문제가 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까지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성장 동력으로 뭐 헬스케어 쪽을 생각하지만 발전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그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 기반 자체를 갖다 봤을 때는 대기업이 무조건 이제 뛰어들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성장을 할 수 있고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성장성 기대감인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의약품 시장과 의료기기 시장을 분류해 놓은 이제 하나의 표입니다. 좀 시간은 조금 이제 과거 이제 그 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이제 시장 자체는 6조 1,500억 달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 같은 게 1조 달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밖에 지금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약 150억 달러 규모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3,1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 달러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맞춰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의 그 실용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태양광이든 LED든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신수종 사업을 갖다가 한 5가지 정도를 2010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뒤에 이제 먹거리를 갖다 찾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그 메디슨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적자 구조예요. 이 네. 부분은 뭐냐면은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라인 자체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DA라든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라인을 갖다 구축하기에는 좀 돈이 많다가지고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간을 갖다 충분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당분간은 적자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그룹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M&A 할 수 있습니다. M&A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슈가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산업은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도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그 건강 검진 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력 관계를 갖다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SK텔레콤도 중국 쪽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건강 검진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클린업 트리오 3가지 종목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헬스케어 이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바이오 쪽하고 헬스케어 기기 쪽하고 좀 바꿔 이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통신과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와의 그 콜라보레이션, 그게 융합이거든요. 그 융합으로 봤을 때 이제 기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로닉 쪽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페이스 코렌 쪽이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루트로닉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루트로닉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보게 되면은 이 루트로닉 종목 자체는 이제 피부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점 같은 거 빼는 이제 레이저 기기를 갖다 만들어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황반 변성이라는 이제 그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주 출현되는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치병입니다. 난치병.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심하게 되면은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환자가 1억 5천만 명 정도가 돼요. 상당히 넓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기계가 있습니다. AM10이라는 이제 그 자체 개발하는 이제 망막 치료 기계인데요. 이 부분이 레이저로 이제 그 망막 안쪽에 있는 그 변성 이런 부분을 갖다 고치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고 검증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년 초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성장성, 시가총이 상당히 높아요. 이 실적 대비로 해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 난치성 질환에 필요한 레이저 기기를 갖다가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갖다 붙어 있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바이오스페이스인데요. 사실 이 체성분뿐만 아니라 뭐 지방, 체지방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는 뭐 제품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바이오스페이스는 이제 그 우리 흔히 보면은 이제 그 건강검진 하러 가게 되면은 체성분 질량을 측정하는 거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 이렇게 좀 이렇게 쇠죠. 쇠 이제 접착을 해서 체성분이라든가 이제 뭐 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만도 이런 부분을 갖다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냈었는데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인지를 갖다가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랩이라는 이제 이 제품을 갖다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몸에 이제 지니고 이제 차게 되죠. 차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맥박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 최첨단화된 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4만 9천 원이네요. 14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제품 출시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인바디라는 제품이 있었네요. 저 이거 기억했던 것 같고요. 코렌은 어떤가요? 자, 코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코렌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태블릿에 들어가는 이제 그 카메라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장용 캡슐 내시경 적용 렌즈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와 같이 이제 그 개발을 완료를 했고 올해 말이나 이제 그 대상 캡슐용으로 완제품을 갖다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소장이라든가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캡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검사 그 횟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따지게 되면은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위 내시경보다 한 100배 정도 큰 뭐 그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건지를 갖다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가는 부분은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이제 핸드폰 쪽에 이 카메라 쪽에 이제 그 성장성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적자를 봤다가 작년에 흑자 나오고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용 이제 캡슐 내시경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홈런 종목 한 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일단은 뭐 성장성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이템을 두고 어떤 이제 가슴이 뛰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렌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한번 홈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IT와 바이오가 함께 접목된 기업입니다. 코렌. 자, 대장용 캡슐 내시경 기대감이 있는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부진하네요. 오늘 하지만 좀 거래량 실으면서 강세인데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인식하고 있다는 흐름인가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빠진 이유 자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를 갖다 행사를 했습니다. 가격 자체가 2,000원 중반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따블이 나왔죠. 따블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88만 주, 그러니까 전체 그 상장돼 있는 물량 중에서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600원 정도가 매수가로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나중에 물량이 나올 거예요. 27일 날. 그 네.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목표가는 일단은 뭐 성장성 기반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7,000원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4,200원. 4,200원은 신저가 4,290원을 갖다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자르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W 물량 부담 감안한 전략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에서 뵙겠습니다.